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저도 미스터마켓의 MBTI가 궁금합니다. 변덕이 심해요. 특히 오늘 좀 그런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좀 아쉬운 게 사실 어제 우리 시장 개장했으면 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다음 장부터 볼게요. 왜냐면요. 어제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홍콩 항생지수가 4% 폭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4% 급등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정말 이제 폭등이라고 할 만한데 홍콩의 종합주가지수가 하루에 이렇게 뛰어올랐다. 이런 기대감으로 뛰어올랐다. 그런데 오늘 한 1%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뛰었으니까 1% 조정은 그럴 법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시장은 중국 증시 개장을 하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중화권 증시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데,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볼멘 소리가 이거잖아요. 글로벌의 가장 큰 호재, 네. 한국 증시 휴장,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좀 속상해요. 앞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중국의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정말 잘 나왔거든요. 뭐 제조업 PMI라든지 세부 내용 보시면 신규 주문도, 생산도, 신규 수출 주문도 그 전달보다 뛰어넘은 것도 그렇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우려 완화시킬 만한 주택 지표도 잘 나왔고, 차이신 제조업은 이 큰 쪽보다 이제 중소형 기업의 위주이긴 하지만 여기도 잘 나왔고, 양회 3월 4일부터 이제 시작인데 양회에서 무언가 소비 진작이나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미 이제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두 가지, 소비 쪽은 이 위쪽 차이나 컨슈머고요. 아래쪽은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큰 덩치의 이 산업 쪽이죠. 소재 산업재 이런 쪽입니다. 다음 보시죠.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아침에 당잠사에서 이제 해드린 내용인데 여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다음 보겠습니다. 일단 리오프닝 효과의 이 기대감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기계 장비라든지 철강, 비철금속 이런 것들도 같이 오르는 모습, 여행 테마도 같이 이제 궤를 그리는 모습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첫 번째 이제 과거에 이러한 이슈들이 나타났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살펴보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이제 경험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시점에서는 항상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라는 과거의 데이터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어떠한 종목군들이 올라왔을까를 살펴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성이 있는 사안이었지만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소비재 관련주들이 먼저 올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 관련 시클리컬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사실은 반도체예요. 맞아요. 아직까지 이제 반도체가 좋지 못한 이유는 매월 1일 날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월 수출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반도체 역시 40%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죠. YY 데이터로. 1월 달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진했고요. 디스플레이, 컴퓨터, IT 기기들이 모두 다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 반도체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좀 못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돌아서게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중국 관련된 시클리컬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일 것 같고요. 이것이 양회라는 굉장히 중요한 중국의 정책적인 회의와 맞물려서 그러한 주가의 상승을 더욱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종목을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시클리컬 종목군들이 있을까? 그거는 이제 코스피 200 쪽에서 오늘 주가가 어떠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느냐를 순서대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일 세게 올라오는 기업이 페노션,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현대해철이라든지 LS 이러한 기업들이거든요. 해당 기업들의 섹터를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은 해운, 철강, 그리고 일부 유틸리티, 거기에 대해서 기계와 화학업종군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의 기대감들이 확대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해당 기업들의 수급이 조금은 물러날 때쯤에는 반도체의 저점 가능성 언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까지 눈을 좀 확대시키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 근데 반도체가 오늘도 좀 흔들리고,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에서
칩스 법안 세부 내용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근데 내용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이제 관련된 내용이 안 좋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제 이러한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올 때는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다라는 측면과 함께 예.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최악이 있겠어? 그렇죠. 이런 이제, 가정이라는 말씀. 네. 그러면은 섹터 투자의 관점에서 우선순위로 놓고 이렇게 배열을 좀 해주신다면 여러 가지 좀 힌트를 주셨는데. 지금은 당연히 뭐 시클리컬 관련 대표 주자들, 중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 얘는 중국 관련주야라고 얘기하는 종목군들을 먼저 봐야 되고 그게 철강 화학 아니면 그렇죠. 소비? 철강 화학 그리고 해운. 저는 해운? 이제 지난번에도 나와서 페노션 예. 아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현대두산인프라코는 중국에서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중국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가장 봐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건설기계 장비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좀 먼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경기 민감, 중후장대 이쪽을 먼저 선순위로 놓고 중국의 투자 아이디어를 본다면 그들 섹터가 괜찮다는 내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개장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요 시간이랑 겹쳐요. 그래서 되는 대로 이제 되는 듣다가 방송하고 나와서 또 내용 정리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투자자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장기 플랜이 마스터 플랜인데 벌써 이제 3 이번에 네.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요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생산 목표 발표를 했고 앞으로 이제 수직 통합을 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이게 이제 반값 테슬라 기대했던 부분인데 물론 이게 이제 제조 공정으로 싸게 만든다라는 것이지 이걸 정말 싸게 파느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내용입니다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겠다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로봇도 이번에 꽤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난번에 부축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로봇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건 없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기능 개선을 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충전 관련 이야기도 좀 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쭉 들었는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광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핵심 키워드 광물에 돼 있는 관련된 내용을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항공기와 선박도 리튬 에너지로 구동이 이제 가능하다. 요걸 이제 거의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 이야기를 하면서 이 리튬 등의 광물의 강조성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다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리튬 굉장히 풍부한 광물이고 독점 불가한 광물 자원이고 배터리 재활용을 쓰기 때문에 에너지의 효율성도 있다. 그래서 뭐 신규 채굴까지 필요 없다. 뭐 이런 내용. 다음 차는 희토류 전혀 사용을 안 할 거고 지금 있는 광물들 잘 재사용을 하는 방안. 결국에 우리나라 투자의 아이디어 하면 폐배터리 테마예요. 그래서 폐배터리 테마주들이 이제 급등하는 배경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이거는 당장사 때 같이 정리해드린 내용인데요. 결국은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EU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런 세부 수칙들에 한 가지 귀결되는 교집합이 이겁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래서 요 아침에 이제 정리해 드릴 때 요거를 이제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개장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EU 쪽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성일 하이텍이라서 요것도 지난번에 당잠사에서 같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것도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KB증권에서는 폐배터리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좀 친환경 키워드로 본다면 풍력, CS 윈주 등의 유럽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도 같이 언급을 해서 요거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볼 부분이 굉장히 많죠. 네, 우선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예. 테슬라 인베스터데이에서 굉장히 새로운 내용이 나왔나? 그러니까요. 예. 막 놀랄만한 기대를 못했었던 전혀 새로운 뭐 서프라이즈 이런 건 없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요 지금. 그것도 있었겠네요. 아니 세상에 테슬라가 무슨 얘기를 할까? 별의별 내용군들이 다 나올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었겠죠. 예. 그리고 그 내용군들을 충족시키기에는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사이버트럭의 올해 내 출시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방금 얘기했었던 생산 비용 반값
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25,000에서 3만 달러대 자동차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거기에 대해서 멕시코 공장과 텍사스 공장의 뭐 전반적인 향후의 증설 이슈 거기에 대해서 뭐 예전부터 투자자들에게 약속했었던 2천만 대로의 생산량 확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새로운 내용이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으로 주가가 5% 이상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영향들이 좀 생기면서 국내 2차전지 양극재 관련주도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승폭을 또 많이 줄였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이 시간일 겁니다. 화요일 날 나와서 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양극재 관련 기업들 대비해서 하나의 모멘텀이 더 남아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이제 IRA 세부 조항 그리고 유럽의 법안 내에서 폐배터리에 대한 의무화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것이 이제 하나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극재 관련주들보다는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더욱더 한 번 더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은 상승폭을 둔화시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일하이텍 그리고 에코프로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부분 쪽의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도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셨더라고요. 테슬라가 우리나라 2차 전지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예, 우리가 그쪽에 얼마나 매출 비중이 높은가? 예, 사실 그것도 이제 맞는 이야기인데 이 주가의 반응을 보면 기대감, 예, 투자 심리 요게 조금 더 이제 센티멘트 영향이 조금 더 지금 큰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런 관점에서 일단 배터리 2차 전지 많이 올랐었던 거 이제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실 것 같아서 그 보유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을 주신다면요. 네, 뭐 동일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양극재 관련 기업들 특히 LNF가 좋은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오버슈팅이 나왔지만은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에서 저는 비중 축소를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IRA 세부 조항이 나올 때까지는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드렸는데 너무 세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지금 거의 뭐 지금 성일하이텍 신고가 아마 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함부로 매도 의견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업입니다. 제가 양극재는 화요일날 용기 내서 비중 줄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폐배터리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장중에 적어도 이제 파란봉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조금은 비중을 줄이는 이러한 전략들이 저는 뭐 정석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자.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사실은 이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 폐배터리 관련주 투자 의견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이제 가보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일단 미국이랑 EU의 환경 관련 법안의 교집합이 폐배터리이고 따로 또 보자면 EU 쪽에 이제 뭐 핵심 원자재법이랑 넷제로 산업법이고 따로 아마 발표를 할 텐데요. 이달 중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넷제로 탄소 감축, 탄소 줄이는 거 이쪽의 일환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등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런 다른 신재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사실은 좋죠. 그리고 뭐 전기차 요소들 대비해서 이런 쪽들도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CS윈드는 4분기, 1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지난 4분기의 실적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던 상황이고 관련주들의 전반적인 수급의 영향력이 100이라고 했을 때 98이 배터리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기업들이 간다고 자신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강력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이번 IRA 법안 쪽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이 있는데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풍력 쪽의 세제 혜택 쪽에서 오프쇼어, 즉 이제 해상 풍력이죠. 이쪽에 고정형과 부유식의 모든 해상 풍력 쪽에
보조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온쇼보다 더 좋은, 이 내륙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좋은 보조금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기술력과 그리고 해상 쪽에 집중되어 있는 풍력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 쪽으로서의 관련 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반영이 될 거지만은 단기적으로 지금 풍력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예. 부분들에 대한 매수를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풍력 쪽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CS-윈드 그리고 이제 예전 이름은 삼강 M&T였는데요. 이제 사명 변경을 했죠. SK 에코플랜트. 예. 요 기업 정도가 지금 가장 맞아 떨어지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명 변경 언제 했어요? SK 에코플랜트요? 오. 네, 기억을 해야겠네요. 지난주경에 아마 했을 거예요. 지난주인가? 예. 아니, 이만큼 이제 풍력이 관심권에서 멀어졌다는 네. 걸 알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긴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힌트 많이 주셨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바이오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바이오 헬스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들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뭐 기존의 제약바이오 산업 수출 지원도 있을 뿐더러 의료 마이데이터, IT화의 접목도 쭉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아마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일 겁니다. 계속해서 정부도 밀어주는데 바이오는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싶기도 하고. 네, 사실은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이게 제일 큰 모멘텀이겠죠. 예. 그런데 누가 할 수 있을지를 장담을 못 하다 보니까 거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성장주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수급의 영향력을 배터리가 모두 빨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이오 쪽의 기대감을 가져가기가 분명히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신약을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기업도 있고 그 기업의 매출액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러한 법안 쪽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화,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의료 기록에 대한 전자화라든지 아니면은 대형 병원의 솔루션, 이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종목 혹시 보시는 거 있으실까요? 사실은 그러한 부분 쪽이라고 한다면은 유비케어라는 기업과 이지케어텍이라는 기업 정도가 의외의 종목인데. 네, 예. 사업 영역에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진짜 그러한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원격 의료 관련주 쪽에 한 번씩 모멘텀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와줬으면 하는 거는 이제 펀더멘털리 뭔가 성과, 요 연매출 1조 원 넘는 신약 2개 개발 요건데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예. 어떤 기업이 이걸 달성할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테마주를 우리에게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 유비케어라는 종목 일단 기억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민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